첫 번째로는 셧다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로서 어떤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지, 다음으로는 트럼프 관세 판결이 승소할지 패소할지에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테마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코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일한 교집합은 또 나왔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대만큼 잘 속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는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투자 전략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크롱님들을 마음 격하게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토요일 영상에서는 뭔가 복잡한 어떤 차트라든지 데이터보다는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진솔하면서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제 속마음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남겨주신 우리 크롱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어떤 댓글도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질문들, 응원까지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댓글 하나하나씩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대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크롱님들과 함께하는 코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들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시장이 뭔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금과 나스닥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아침마다 시황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이 가격표를 보고 나면은 우리 크롱님들께 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어떤 업무든지 좀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성향인데, 이렇게 생각보다 또 잘 오르지 못하는 시장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중심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르게 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고, 즉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 크롱님들은 두 가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량한 알트코인들이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여기가 합격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뭔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더라도 결국은 하방 압력을 받은 만큼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른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크롱님들께서 더 용기를 가지시고 이 시장을 굳건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다 굵직굵직했고 다행히도 한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 국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서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셧다운 종료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뭔가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또 댓글을 통해서 한 크롱님께서 셧다운이 종료되었는데 왜 가격이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원을 통과하고 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다시 반등을 했고, 하원을 통과하니까 또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기전으로 움직인다는 걸까요? 결국은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종료가 확실시되는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는 것은 이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결국은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셧다운이 종료된다는 것은 이런 단기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에 쌓여있는 이 TJ 계좌에서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연준도 더 본격적인 행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유동성 관점에서,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관세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경제 지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목요일 오후 시간인데 발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10월달까지는 고용지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가 됐었다 보니까 뭔가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충 취합된 자료일 수 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지표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은 바통이 셧다운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패소 가능성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예측들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관세가 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승소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양상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관세가 유지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당을 통해서 1인당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바로 그 돈이 투하됐을 때는 이 돈들을 대부분 어디에 활용할까요?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내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금은 자산시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흐름들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때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들이 단기 유동성을 더 급격하게 늘리면서 시장은 부양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여파들은 단기적일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들마다 뭔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재 시점에서는 DAT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를 재무 전략 관점에서 담고 있는 기업들의 매수 추이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티지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도 많이 내려갔는데 그동안에는 막 10,000개씩 일주일 동안에 매집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1,000개도 매집을 못하고 대략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매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양도 엄청나지만 과거 대비로는 많이 줄어드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1조 이상 단기 미실현 손실이 나고 있죠.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알트코인 투자는 어렵다.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 파운더스 펀드의 피터 틸부터 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같은 이런 저명한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미실현 손실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DAT 기업들이 꿋꿋하게 시장에서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의미하게 매도 물량이 나와버렸다. 이러면은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현물 ETF가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돼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XRP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되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출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유동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절성 모멘텀까지도 여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 11월, 12월에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기에 그래도 유의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크롱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이 알트코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는 셧다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로서 어떤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트럼프 관세 판결에 대한 부분들 짚어볼 겁니다. 트럼프 관세 판결이 승소할지 패소할지에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셧다운이 종료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을 탑3로 한번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적인 테마는 규제의 명확성과 제도권의 신뢰 회복이라는 테마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SEC와 그리고 연준과 미 재무부도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테마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현물 ETF 이슈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XRP와 솔라나, 라이트코인이 전체적인 순위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특히 XRP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다 상장이 폐지됐지만 최근에 GCash 같은 익명성 코인들이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커런시 기반의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런시 기반으로는 비트코인과 XRP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코인들은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레이어 1과 그리고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디파이 RWA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위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모색해야지 뭔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 패소 시의 수혜 코인과 관세 승리 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세 배당 시의 수혜 코인은 분명히 다른 목록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우리 크롱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관세에서 패소했을 때 그 얘기는 결국은 무역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가 복원되는 테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주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관세가 승리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개인들에게 직접 이 배당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테일 유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뭔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단기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코인들 뭔가 리테일 유동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코인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코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코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 크롱님들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바로 유일한 교집합은 XRP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어떤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 여파들의 이 시나리오 결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그 코인들의 교집합이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규제 명확성에서도 제도권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XRP는 송금에 특화된 무역에 특화된 코인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가 재정 유동성 공급으로 네트워크 트랜잭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XRP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현재 미국의 기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막 복잡하게 그리지 않아도 핵심적인 포인트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가격만 본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격 너머의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가격이 조금 오를만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조금 오를만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불트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이 기조에서 더 본격적으로 상승할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핵심적인 구간을 넘어서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매수 구간은 365 이평선과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계속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중요한 매집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변동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52평선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넘어서고 지지 구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면에 왔을 때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략적으로는 바이드 딥을 하든지 돌파 매수를 하든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돈을 소진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우량한 알트코인들까지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들은 현재 시점이 향후 대비로 월등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가격의 어떤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꿋꿋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크롱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시장은 언제나 평탄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불안함이 공존하고 그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억눌려 있고 뭔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만 안 가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과정들을 꿋꿋하게 이겨냈을 때 보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은 너무 마음 불안해 하시면서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요, 꿋꿋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잘 버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